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부자 되는 지름길, 혜택 좋은 통장 고르기. 이 똑같은 돈이 들어와도요, 누구는 착실하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반면에 제자리 걸음만 하거나 오히려 돈이 줄줄 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통장 하나에 넣어만 두고 관리를 따로 안 하기 때문인데요. 통장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다는데, 이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는 기본에 각종 혜택까지 주는 좋은 통장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좋은 통장 골라서 자산 관리 잘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재테크의 기본 중 하나가 이제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라, 요거라는 거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나누고 이거에 맞게 통장을 구분해서 쓰는 사람, 그리고 한 통장으로 구분 없이 쓰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네. 부의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후자 쪽에 네, 속하시나 저는 봐요. 하나에 때려 넣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통장 쪼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통장 쪼개기는 보통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저축 통장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쓰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통장 쪼개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단기, 중기, 장기, 자금 계획도 함께 우리가 세워서 체계적으로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예. 이제 세워나가는 돈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여, 생활비, 저축, 비상금 요 정도로 쪼개면 된다. 네. 자, 그럼 통장 쪼개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개로 방금 쪼개져 있었는데요. 네네. 급여 통장은 정말 급여가 들어오고 받는 용도로까지만 사용하는 게 사실은 이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생활비, 저축, 비상금 통장 이렇게 나누고 나서 영원히 되는 게 네네. 좋은 그림인 거고요. 생활비 통장은 매달 쓰는 고정 지출 그리고 변동 지출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네. 이제 가계부를 쓰시면서 최근 3개월간에 내가 평균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금액에 맞게 생활비 통장에 분배를 하고요. 그 다음 저축 통장. 저축 통장에는 매달 정기 적금을 활용하셔가지고 고정적인 저축을 하시면서요. 네. 저축을 하는 것 외에 생활비를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좀 절약을 해서 썼다면 여력되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돈은 자유적금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저축을 하시는 게 또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금 통장.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정기적인 기본급도 있지만 상여금이나 보너스 같이 비정기적인 급여도 받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예를 들어 병원비나 축의금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금 지출이 있을 때는 이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본인 급여의 한 달치 정도, 많게는 3개월치 정도를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상금 통장. 네. 그럼 각 용도에 맞는 통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생활비 통장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통장으로 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맞아요. 네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거의 금리가 없다시피 합니다. 네네네. 평균적으로 연 0.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좀 주목을 할 만한 게 요즘에 은행들이 고객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네. 일반 입출금 통장인데도 굉장히 금리도 이게 쏠쏠하게 제공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K뱅크의 생활통장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생활통장은 연 300만 원까지는 연 3%의 금리를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정말 입출금 통장이라서 생활비를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정기예금 수준으로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쏠쏠하게 금리 혜택 챙길 수 있는 통장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금리 혜택, 그러니까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 외에도 부가적인 혜택도 이 통장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월 평균 300만 원의 잔고를 유지를 하면 요즘 또 쿠팡 많이들 이용을 네네. 하시잖아요. 쿠팡 와우 멤버십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1, 2주에 한 번씩은 배달 앱이나 뭐 주유나 그러니까 생활이랑 관련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쿠폰
쿠폰도 지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요즘 물가 우리 진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 밥상 물가, 그러니까 장 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의 밥상 물가라고 정보까지 또 제공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 지출하기 전에 이런 정보들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좀 더 똑똑하게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허. 그리고 참고로 이 K뱅크의 생활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생활통장을 통해서 K뱅크 최초로 가입을 하게 되신다면 주유랑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0,000원 캐시백을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300만 원까지는 연 3%면 진짜 좀 무시할 수 괜찮네요. 없는 꽤나 네네. 술술한 금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나는 급여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옮기는 거 하나라도 좀 절차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생활비만큼 남겨두고 저축이랑 비상금 통장에 옮기고 이렇게 세 개로 활용하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다른 통장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교까지 가능하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게 K뱅크의 생활통장, 이름도 그냥 생활통장이에요. 맞아요. 수시 입출금식 통장은 사실은 거의 이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없죠. 게 맞는데 네. 300만 원까지, 연 300만 원까지는 연 3% 금리를 준다. 네. 이거 괜찮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비 지출도 아까도 구분해 주셨지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뭐 수시로 어느 달은 안 나가고 어느 달은 나가고 이렇게 좀 변동이 큰 것. 이 두 개를 이것도 나눠서 통장을 관리하는 게 좋나요? 맞아요. 고정 지출용 통장 그리고 변동 지출용 통장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활용하면 좋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네, 네. 고정 지출 통장에는 우리가 그렇죠. 정말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 월세나 대출 이자나 관리비 이런 것들은 자동 이체를 걸어두고 그 금액만큼만 남겨두고요. 아, 그리고 변동 지출이 나가는 생활비 통장에는 그냥 정말 문화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유동적으로 나가는 그런 지출 내역들이 예. 있잖아요. 이 통장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그러니까 카드를 걸어두고 자유롭게 활용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곳들 생활비 통장 활용하실 때에도 주로 주거래 은행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네. 아무래도 주거래 은행을 활용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K뱅크의 생활통장처럼 수수료 감면 혜택들이 있는 통장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통장들을 활용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수수료는 에이 뭐 500원인데 뭐 1,000원인데 뭐 하면서 좀 무시하기 쉬운데 이런 그러다가 것들 또 쌓이면. 그럼요. 네. 티끌 모아 태산 좀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상금을 넣어둔 통장은 어떤 게 좀 좋을까요? 네, 추천해 주시죠. 비상금 통장은 사실 제가 아까 이제 급여의 한 달치 정도, 네. 많게는 3개월치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200 기준으로만 해도 최대 600이 들어가면 적지 않은 자금이 비축되는 통장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입출금 통장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불려볼까라고 해가지고 투자성의 상품을 활용하다 보면은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것도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통장으로는 CMA 통장과 MMF 통장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금 통장으로. 그렇습니다. 네네네. CMA 통장은요, 우리가 이제 증권사랑 종합금융사에서 활용하는 종합 통장입니다. 네. 이 통장은 체크카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MMF는 은행에서 좀 간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펀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펀드 상품인데도 은행의 ATM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비상금 통장으로 추천드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매일 이자가 쌓인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넣어두셔도 이자가 쌓이는 거고 사실 매일 이자가 쌓이는 거는 파킹 통장. 맞아요. 한때 인기가 많았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들 쓰십니다만 요즘 파킹 통장이 금리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CMA와 MMF가 떠오르고 있으니까 비상금 통장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 우리 이 시간에 좀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겁니까? 비상금 통장이면 비상금을 위한 돈을 떼어두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돈이 비축이 되어 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들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아쉬울 때 네. 빼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비상금 통장에서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빼쓰지 않기로 오늘 좀 이 시간에 좀 약속을 좀 해야겠습니다. 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요. 이게 너무 비상이야, 저한테. 네네. 그럴 때도 이건 쓰지 않는 안 걸로. 됩니다, 안 됩니다. 비상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말자.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CMA랑 MMF가 이제 아까 뭐 수시 입출금이나 이런 일반 통장보다는 훨씬 괜찮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CMA와 MMF를 비상금 통장으로 넣어두자. 왜냐면 조금 목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나마 좀 불릴 수 있다. 네. CMA, MMF.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축 통장은요. 매달 꼬박꼬박 넣으니까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돈을 넣어주는데 혜택 뭐가 없나 생각 들거든요. 네. 혜택을 좀 주는 거, 뭐 적금 같은 거 생각나는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물론 적금 좋죠. 네네. 그런데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약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청약통장의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기존에는 우리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연 2.8%가 최대였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1%가 최대였는데요. 네네. 네, 이번에 확대 인상이 되어가지고 최대 2.8%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아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최대 연 3.6%였는데 0.7%포인트 올라가서 4.3%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통장에서 우리가 청약 1순위, 2순위 이런 것들을 따질 때 가입 기간을 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가입 기간 산정할 때 원래는 본인 것만 산정을 하는 거였는데 부부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점에서 함께 합산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네.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약 가점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될 때 네. 나와 동점인 사람이 생긴다면 추첨으로 이 사람일지 아닐지를 가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올해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어서 네. 그렇게 당첨자를 선정한다라고 하니까요. 최근에 요즘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적금보다 이자가 별로인 것 같은데 차라리 적금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깨는 해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적금보다 이자가 낮더라도 청약 자체를 우리가 왜 가입했는지를 조금 떠올려 보시면서 쉽게 해지하진 않고 좀 유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뉴홈 공공 분양 같은 것도 있으니까 네, 청약 9월에. 통장이 있으면 노려볼만 한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금과 함께 청약 통장에도 저축을 좀 고려해봐라. 네. 이런 조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머니클래스 진행하며 작년에는 네. 적금 금리 괜찮다. 일단 통장에 넣어두세요. 요 추천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슬슬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예적금이. 그럼 이거를 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시 예치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 조언을 좀 해주시죠. 많이들 고민하실 네네. 것 같아요. 자, 하반기에 고금리 상품들 저도 참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당분간은 금리가 그리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특판 상품들보다 크게 금리가 높은 상품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아하.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재예치 괜찮은 방법이고요. 다만 최근에 고객들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서 특판 상품들을 다시 좀 힘주어서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품들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분간은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예치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요.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자산을 관리하면 돈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다음 중에 통장 쪼개기에 활용하지 않는 통장은 무엇일까요? 1번 여행 통장, 2번 생활비 통장, 3번 비상금 통장. 자, 지금 상암로 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에 저희가 두 분 뽑아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와 돈 버는 정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